1번. 오랜만에 당신은 평소 가보고 싶던 가수의 콘서트장을 찾았습니다. 티켓 값은 10만 원입니다. 티켓을 사기 위해 지갑을 열어본 당신은 10만 원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10만 원을 지불하고 콘서트 티켓을 구입하겠습니까? 2번. 당신은 평소 보고 싶던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10만 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공연 당일 콘서트장에 도착한 당신은 티켓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10만 원을 지불하고 콘서트 티켓을 구입하겠습니까? 선택하셨습니까? 이 질문들은 심적 회계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는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의 실험입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 질문에 구입한다고 답한 사람은 88%나 되는 반면 두 번째 질문에서 구입한다고 답한 사람은 4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10만 원이라는 돈을 잃어버린 것은 같지만 10만 원에 대한 생각은 이렇듯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속의 회계장부, 심적 회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괜찮아. 겨우 5달러밖에 안 잃었는걸. 겨우 5달러라고요? 정말 그가 잃어버린 돈이 5달러일까요? 사실 그가 잃어버린 돈은 750만 달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박을 해서 딴 돈 750만 달러나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 750만 달러는 전통적인 경제학적 개념으로 보면 분명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처럼 도박으로 딴 돈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하룻밤에 일해서 번 750만 달러를 날렸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졌겠지만요. 금액이 같다고 해서 같은 의미를 갖는 건 아닌가 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긴 돈이며 어디에 쓸 돈인지의 기준에 따라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럼 심적 회계란 무엇인지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심적 회계는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소득을, 소득이나 자산을 그 소득이나 자산의 출처라든가 용도에 따라서 개별적이고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계정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성향을 심적 회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사실 똑같은 금액의 돈이 주는 가치와 그 똑같은 금액의 돈이 주는 느낌이 똑같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돈의 출처라든가 용도에 따라서 그것을 다르게 느낀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현재의 소득과 미래의 소득은 같은 금액이라도 사람들이 느끼기에 다르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소비를 위한 것도 그 소비의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커피값에 쓰는 돈과 점심값에 쓰는 돈을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을 심적 회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회계 장부를 가지고 있어서 똑같은 돈의 크기는 똑같지만 용도나 출처에 따라서 다른 회계 장부에다가 돈을 이렇게 속하도록 생각하는 그런 성향을 심적 회계라고 합니다. 심적 회계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미국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역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정규 학기가 진행되는 9개월분의 급여를 교수들은 대부분 12개월에 나누어 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9개월에 걸쳐 받는 것이 분명 경제적으로는 이익이지만 일반적으로 월급이라는 수입이 갖는 의미와 그에 따른 심적 회계의 방법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심적 회계로 인해 어떤 실수를 하게 될까요? 심적 회계로 인한 편견은 사람들이 자신의 투자가 각각 독립된 바구니에 들어있다고 상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정들 간의 상관성을 무시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비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본을 유지하고 대신 이자를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높은 이자 소득을 주는 채권 펀드나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우선주를 선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해 원본 손실 위험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자산 배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총이익이라는 걸 언제나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심적 회계로 인해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다르게 배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자기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나머지를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제대로 된 분산 투자가 힘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포트폴리오가 갖고 있는 위험을 깨닫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적 회계가 불러오는 문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심적 회계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돈의 절대적인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적 회계는 똑같은 돈이라도 들어가 있는 회계에 따라서 크기를 다르게 느끼는 성향인데, 사실은 그 절대적인 금액이 똑같다는 것을 알고 그 절대적인 금액이 나에게 줄 수 있는 효용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값에 들어가는 4,000원이 다른 용도로 쓰일 때는 어떠한 효과를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그 회계이기 때문에 그 회계 장부상에 이렇게 점검을 하는 그런 주기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뭐 1년에 한 번씩 보는 경우, 뭐 매월 보는 경우, 매주 보는 경우, 매일 보는 경우가 다 다를 텐데, 그런 점검을 하는 주기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퇴를 위해서 저축하는 금액, 그것이 미래에 사용될 금액이기 때문에 그 크기를 다르게 느끼기보다 미래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점검의 주기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서, 그래서 이제 미래를 위해서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고, 단기 자금인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그 점검의 주기를 짧게 가져가서 그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이게 심적 회계에서, 그러니까 뭐 회계 장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회계 장부상의 어떤 변화와 실제 변화를 사람들이 다르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 회계 장부상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장부상의 손실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손실은 참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느끼거나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부상의 손실과 뭐 실제 손실, 그 다음에 A라는 심적 회계의 손실과 B라는 심적 회계의 손실을 사실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우리의 그 전체적인 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는 1,000원의 차이를 크게 여기지만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서는 1,000원은 있으나 마나한 돈으로 여기게 됩니다. 또 지금 타고 다니는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새로 구입하는 걸 망설이지만 새 차를 구입할 때는 필수 품목이 되기도 합니다. 새 집에 들어갈 때 고가의 가구나 전자제품을 쉽게 구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국가에서는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 정책을 펴기도 하고, 기업 역시 이런 심리를 이용해 판매 전략을 짜기도 합니다. 물론 심적 회계는 은퇴 설계처럼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퇴 자금으로 들어둔 펀드나 적금을 깨 이자율이 높은 카드나 부채를 갚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수익률 면에서는 손해일지 모르지만 노후 보장이라는 면에서는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회계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이러한 장부가 여러분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만일 이런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로 인한 문제에서 벗어나기도 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리적 편견에서 벗어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질문하는 것 말입니다.
누구든 무엇인가를 잃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음 시간은 손실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심리, 손실 회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